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3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우렁차다 우렁차. 예, 우렁차네. 이게 뭐가 그 베이스는 있는데 남탕에서만 들을 수 있는 웅장함. 그렇죠. 뭐 한 불이 빠졌는데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마차님이 아쉽게 오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마차님 하루 안 계시니까 정말 지금 게시판에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막 무슨 뭐 소문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유독한 것 때문에 네. 병간호하러 갔다. 그 소문도 뭐 있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이만희 예. 거기 그 옆에서 이제 얘기하러 갔다. 교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러 갔다라는 설부터 소개팅하러 갔다는 썰까지 네. 야, 지금 갖가지 소문이 막 돌아다니고 있네요. 아니 요설도 있어요. 마차님 그 마차님이 예전에 프랑스에 오래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마스크 밀매 사업을 벌이고 있다. 요 소문까지 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어쨌거나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뭐가 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 밀매 사업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샤넬 마스크 이런 것도 좀 구해오고.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은 남탕으로 진행하겠는데 첫 번째 남자 1호 개그맨 김일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 2호 오사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남자 2호님 뭐 특별한 거 없으셨어요? 한 주 동안? 예, 저기 제가 직업을 찾았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물류는 이제 힘들어서 접으셨어요? 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네. 제가 어깨하고 이제 무릎에 이제 무리가 왔구나. 우측 인대를 다쳐서 그러니까 이게 몸이 예. 건강한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가만히 해서 있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갑자기 아는 후배가 네.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번역 알바. 드디어 번역을 앉아서 하는 거 이제 네. 영어 번역. 예, 영어 번역에서 무슨 음악이란다. 그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네. 한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아. 예, 그런 건데 그거죠. 그 어떻게 영상 그 재창출 사업인 거죠, 영상.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인터널한 걸 잘 모르는데 그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그 영어를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회사를 갔더니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50%밖에 못 하고 이제 잡일을 좀 많이 하고요. 그것도 뭐 물건 나르고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정수기통 갈고 그런 거야. 그런 거. 택배 온 거 그 본인 자리에 놔주고. 컴플레인 전화 오면 한번 받아오시라고 그러고 나한테 욕 뒤지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학기장 가서 이제 그 번역 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괜찮아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오피스하고 나니까 좋아요. 전공에 맞는. 근데 아까 방금 하신다고 하는 일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 이제 제가 또 예전에 있잖아요. 6살짜리 꼬마 네. 뭐 빌딩 샀다. 뭐 한 달에 뭐 유튜브 몇십억을 번다라는 네. 친구가 있죠. 그래서 어느 막 누구랑 얘기하다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 뭐 하나? 지금도 이 채널 잘 되나 해서 가봤어요. 들어봤더니 그 친구 했던 방송을 그 오디오를 있잖아요. 싹 지우고 그 현지 다른 나라 말로 더빙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또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지화에 맞게끔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들을 다시 재창출하고 있어요. 어린애가 막 산낙지 먹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애기가 그 하는 거를 이제 한국말로 안 하고 뭐 아랍 말로도 하고 중국 말로도 나오는 거예요. 상황 그림은 한국 배경인데 언어만 틀리게 하는 건데 그것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사춘기님 하신 일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게시판에 그때 11만 원에 저 내놔가지고 몇 분 왔어요? 몇 분 이메일 올렸잖아. 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몇 분 이메일 올렸잖아. 뭐뭐 들어왔어요 일. 개인적으로 연락하라고. 연락 안 했지. 하세요. 나 팔아먹을까봐. 내가 연락하면은 2만 원 띄고 준다니까요. 직접 하세요. 내가 안 띄려고 내가 연락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fortunately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전공 살려서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일주일에 아끼세요. 4일 출근. 1시까지 가서 6시에 퇴근하고 185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그게 최저 금액이래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니까 10만 원만 더 달라. 195만 원 인 캐시로. 아니 근데 딱 5만 원 더 해갖고 딱 입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또 그래. 그런가요? 상대방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줘야죠. 여지를 또 남겨놓. 내년을 대비해서 5만 원 올려되니까 5만 원 인상해갖고 딱 200 채우는 그 맛이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 네. 4일
주 4회 근무. 어. 네, 1시부터 6시까지 좋습니다. 네. 예. 뭐 돈을 떠나서 또 직업이 생겼다는 게 되게 기분 좋으시죠. 예. 예. 음악 들으면서 뭔가 이제.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라는 그렇죠. 그 맛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일이라는 게. 예. 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남자 3호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호 야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요즘 네.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제 네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게 다 중단됐던 공공사업들이 네. 조금씩 다시 이제 시작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로 해야 되는 일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어. 이 서류 쓰는 게 지금 거의 주 업무가 됐어요. 다시가 뭔가 좀 이제 활력이 좀 일에 활력이 좀 생겨가고 있는 단계네요. 저도 이제 우리 MC 하는 친구들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이제 막 조금씩 뭐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뭐 행사가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뭐 할 것 같다. 좀뭐 준비하고 있어라.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가 남산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런 공원 같은데 보면 알아요. 예전에는 그 헬스하는 곳이라던가 사람이 좀 모여 있을 만한 곳에 다 그 안전 그 테이프로 다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었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개그맨 아실런지 동기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SBS 공채 7기 개그맨이잖아요. 우리 동기 중에서 예전에 화상고 했던 개그맨 양세혁 씨, 그다음에 김기욱 씨, 그다음에 한 명이 이제 박상철 씨라고 있어요. 저랑 잘 모르시나요? 박상철은 무조건 말고 개그맨 박상철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양세형 씨만 알겠다. 양세형, 김기욱도 잘 나가는데 그래요? 이 세 명이 그때 그 당시에는 화상고라는 코너가 기억합니다. 어마어마한 최고의 베스트 코너였었어요. 네. 그 중에 한 멤버가 오늘도 결혼을 해서 거기를 이제 갔다 오고 이제 걔도 이제 거의 그 신랑 친구들이 개그맨들이잖아요. 다 평균 나이가 40대가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애들이 기력이 없어. 뭔가 화이팅!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축하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식권 줘 식권. 그거 아니고 그냥 그 웨딩 촬영. 결혼식 그렇게? 말고. 예.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 자 오늘 주제는요 한 주 동안 또 떠들썩했던 게 있습니다. 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 죽었냐 살았냐 가지고 뭐 계속 유튜브에도 동영상까지 죽었다 가짜 동영상까지 나오고, 나왔대요. 어떤 데는 뭐 살았다 나오고 어떤 데는 막 가짜 찌라시도 막 돌아다녀요. 막 김정은 뭐 화장됐다 뭐 해가지고 뭐 열어봤더니 김정은 얼굴 화장한 사진 뭐 이런 거 올리고 황당했는데 그래서 오늘 간만에 코로나 이슈 말고 또 그 총선 이슈 말고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확 올라간 것 같아서 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번 주 주제는 북한 얘기 하가시오. 요게 주제입니다. 네, 138회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 북한 얘기 하가시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순서를 정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저랑 오사충이님 가위바위보. 제가 1등입니다. 오사충이님 2등. 야수님이 3등으로. 3등입니다. 남자 1호, 남자 2호.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가네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북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 사실 그래요. 아는 게 많지는 않아요. 북한에 대해서 뭐 가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원래 안 가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예전에 한동안 또 무슨 뭐 할아버지 중에 뭐 할아버지나 누가 뭐 북한 사람이어서 이런 얘기하면 또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아버지도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나마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제 북한 언어가 좀 재밌어요. 말. 그러니까 뭐 퀴즈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그맨은 뭘까? 개그맨이라는 말은 물론 외국에서 코미디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그맨이라는 말이 없어요. 코미디언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개그맨, 코미디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뭐 있겠다 진짜 희극인 같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한은 한문을 안 쓰죠. 잘 안 써, 거의 안 써요. 그냥 완전히 일본 말도 거의 안 쓰고.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은 코미디언을 우싸? 비슷해요. 우싸? 웃음꾼. 말 되네. 우리가 무슨 사기꾼. 뭐 이런 것처럼 사기꾼 뭐 이런 것처럼 웃음꾼이에요. 갑자기 기억난 게 택배 있죠, 택배.
택배를 북한에서는 짐속이라고 해요. 오, 괜찮다. 좋네. 그래서 말이 되네.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상품도 걸었어요. 두 분이 오늘 북한말 맞히기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상품권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혹시 진짜 줄 거예요. 한 장당 500원짜리 아니죠? 아유, 최저가 5,000원이잖아요. 아, 예. 이게 5,000원이 될 수도 야.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선물을 걸고 남자 2호, 남자 3호가 오늘 대결을 해서 많이 맞히는 분께 제가 이걸 드릴게요. 저는 네. 이런 대결에서 진 적이 없어요. 아, 좋습니다. 저는 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북한말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 쩔어. 네, 첫 번째 문제 나가죠. 좀 쉬운 거부터 할게요. 노크. 우리가 톡톡톡 치는 노크를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오사충기, 오사춘기 똑똑이, 아닙니다. 탁탁이. 탁탁이 아닙니다. 근데 두 분 다 틀렸어요. 근데 들으면은 오사충기, 오사춘기 신호 보내기, 신호를 보내는데 뭘로 보내요? 손신호,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 손땡땡이에요. 손땡땡. 손치기, 비슷해. 자, 야수님 기회 드립니다. 손똑똑. 손똑똑 아닙니다. 자, 정답은 손기척. 손기쳐. 이거 아무도 못 맞추. 아깝다. 진짜 아깝다. 다음, 좀 쉬운 거 하나 드릴게요. 너무 여러분 기름 에너지를 올려야 되니까 한번 쉬운 거부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갑니다. 쉬운 거. 볶음밥을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볶음밥. 오사충기, 오사춘기. 자, 볶음밥. 참기름밥, 엄청 비슷해. 참기름. 자, 야수. 기름밥. 자, 기름밥. 네, 야수님이 형님. 아니 야수. 북한에는 참기름만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써 있는 대로 저는 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이렇게 식용유 이렇게 있고 막 그래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따져요. 따지세요. 기름밥이에요. 보통 들기름, 참기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들기름을 하든 참기름을 하든 아, 볶음밥을 재건표에 다시 해. 재건표에 다시 해 이거. 약간 진짜. 민경훈 의원 스타일이신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네. 기름밥 하면 네. 이 그 공장에서 오래 일하신 경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나 기름밥 오래 먹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수영장은 뭐라는 줄 알아? 우리 뭐야? 물밥 먹는 사람 말이야. 물밥이라 그래 수영장은. 우리 개그맨도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눈칫밥. 나이를 잘 타야 되는데. 네. 자, 잘했어. 이거 재밌는 문제 다음 문제 하나 더 드립니다. 1대0이고요. 샌드위치를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야수 겹침빵. 엄청 비슷해요. 엄청 비슷해. 자, 이거보다 짧아. 자, 이거보다 짧아요. 겹빵 정답입니다. 겹빵. 샌드위치 야, 겹빵. 야. 1대1 겹빵 샌드위치. 네. 대단하네. 자, 이번에는 보궐 투표에서 막 갈리는 것 같아 막. 정말 쉬운 거 하나 드립니다. 자, 주차장을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거 참 되게 예스러워. 오사충기님. 오사충기. 오, 차대기. 비슷해. 자, 차까지는 맞았어요. 차대기. 차땡땡이에요. 자, 차땡땡. 자, 우리 옛날에 이렇게 좀 넓고 뭐 이런 거 할 때 좀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있었어요. 좀 넓은 곳. 뭔가 좀 어디 보인다. 야수. 차동장. 차동장 비슷한데 그거 자, 운동장 말고 보통 이제 야수 차마당 정답입니다. 차마당 야수님. 와 진짜로? 네, 차마당이었어요. 주차장. 잘 맞추시네요. 자, 요거 하나 갑니다. 도넛 있죠, 도너츠를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거 들으면 오사춘기. 내가 약간 들은 것 같은데 동그라서 가운데가 없어. 맞아요. 없어서 벼 있어요. 구멍빵? 비슷한데 빵으로 끝나는 건 맞아요. 자, 구멍빵은 아니고 비슷해요. 근데 들은 것 근데 같은데. 땡땡땡 빵이에요. 근데 그거 뭐냐면 사람들이 손에 많이 끼는 거 중에 하나. 그거를 응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야수 야수 가락지빵. 가락지빵 정답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난 반지빵이라고 해서 약간, 반지빵. 그 가락지빵이에요. 와. 아니, 야수님 약간 좀 의심해봐야겠는데 약간 종북이신 것 같은데 잘 맞히시네 저분. 아니, 추측했는데 다 맞히잖아. 아는 게 아니라. 나 설마 하면서 네. 한 이야기인데. 네. 야, 좀 잘 맞히셨어요. 그러면 이번 좀 3대 1로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오사진규님한테 먼저 이거 쉬운 거거든요. 5초 먼저 할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5초 먼저 드립니다. 자, 파마머리 아시죠? 파마머리. 파마머리를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곱슬머리. 곱슬머리 아닙니다. 5 마른 머리. 마른 머리 아닙니다. 4 굴린 머리. 굴른 머리 아닙니다. 3 둥근머리. 둥근머리 아닙니다. 뽀글이. 뽀글이 아니 비슷한데 많이 비슷해. 뽀글머리. 비슷한데 아닙니다. 3 2 1 땡. 자, 찬스는 이제 야수님한테 볶음머리. 볶음머리 정답입니다. 아니 모르게 두 번째 할 아니, 거야. 이제 앞으로 어시스트만 진짜 아니 그 어시스트만 하다 끝나세요. 게임을 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가겠습니다. 약간 좀 요거 괜찮네. 자, 브래지어를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나는 진짜 브래지어. 나 이거를 네. 알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야. 우리끼리 네. 찾아봤어. 알아요. 자, 한번 하셨어요. 이거는 네. 가리개야. 가리개인데. 아닌데. 가리개인데 네. 두 개가 있어. 두 개. 난 두 개 다 알아. 가리개 말고 딴 거. 부끄럼 가리개. 잠깐만. 부끄럼 가리개. 제가 일반 알기로는 이건 아닌데. 이거 부끄럼 가리개고 난 완전히 알아 나는 이거. 그래요? 네. 이거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이거 두 개 만약 같아서. 아니 원래는 세 개야. 뭐 하나 또 뭐예요? 원래 그러니까 팬티를 으뜸 부끄럼 가리개. 팬티를 그래. 맞는 거 같은데. 그다음에 이거를 버금 부끄럼 가리개. 저도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번이고 네. 2번은 부끄럼 가리개. 3번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 아니야. 가리개. 젖싸개. 젖싸개.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저 갈아온 거랑은 다 달라. 젖싸개. 이게 젖싸개야. 그런가요? 네, 그런데 그 맞는 것 양말을 같은데? 발싸개라고 하잖아요. 네, 젖싸개라고 해요. 자, 진짜. 맞는 거 이거는 제가 알아온 거랑 다르긴 한데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 부끄럼 가리개, 젖싸개. 자, 그리고 맞는 걸로 난 여기까지. 야수님도 한번 찍어보세요. 정답 처리. 정답 처리해드릴까요? 제가 알아온 걸로는 가슴띠였는데 이거는 오사춘기님 얘기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으로. 이거 야한 표현이 아니야. 저지. 네네네. 이게 야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말을 발싸개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젖싸개. 자, 오사춘기. 원래는 뭐예요? 그냥 정답은 가슴띠. 가슴띠도 괜찮네. 가슴띠. 네, 이 가슴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통 그 띠로 돼 있으니까 거의 그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었고요. 근데 젖싸개가 더 확 오지 않아요? 확 와요. 젖을 싹 확 오네. 그럼 남자 팬티는 뭐라고 그래요? 남자 팬티. 남자 발싸개. 몰라요? 나 남자 팬티도 알아. 남자 팬티는 아니야. 알싸기 비슷한데 아니고. 남자 팬티는 두알싸개. 두알싸개. 아니야. 나 알아. 북한에서는 남자 팬티를 뭐라 그래요? 고추 잠자리. 고추잠자리. 이거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아니랄까? 고추 나 잠자리. 진짜로 들었다니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넌센스 퀴즈에 나오는 것 같은데. 고추 잠자리. 내가 그 레크레이션 가서 네. 그때 들었던 게 그거는 이제 저기 퀴즈로 퀴즈를 불알 냈어요. 북한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때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그랬었어 진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퀴즈로 할 때 약간 뭐 전등 뭐라고 합니까? 뭐 불알 이런 거였었어요. 형광등이 긴 불알. 이게 이제 넌센스 퀴즈로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하나만 있는 거를 외불알 뭐 그다음에 초코다마. 초코다마가 시불알이고 그다음에 샹제리 있잖아요. 떼불알. 이게 이제 그냥 넌센스 퀴즈로 하는 거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진짜가 아니래요. 나 그때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다 터졌지 이제. 그러니까 다 말은 터졌는데. 되니까. 그 불이 있는 알이니까 말은 되거든요. 자, 어쨌든 자 거의 지금 현재까지는 야수님이 4문제, 오사춘님이 2문제 맞히셨습니다. 나는 저기 뭐냐 그 브레이저 그 두 개를 쳐줘야죠. 아니요, 그거 어차피
팬티는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 본인이 좋아서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제가 퀴즈를 내질 그 않았는데. 정보 차원에서 와, 예. 정말 공정하시네. 아니, 공정하죠 이거는. 공정하죠. 다시 약간 좀 민경욱 스타일인데. 검표 다시 해. 자꾸 과학적으로 민경욱 스타일인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자, 내가. 다시 갑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 요걸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 자, 화장실.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화장실. 화장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거를 한문으로 했네. 변소라고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쵸. 한국에 그 남한에서는 어. 화장실이라. 근데 화장실보다 더 오히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더 뭔가 위생칸. 엄청 비슷해. 엄청 비슷해. 자, 위생소. 엄청 비슷해. 엄청 비슷해. 빨리 거의 엄청 비슷해. 위생실. 위생실 정답입니다. 야수님 정답. 야수님이 요 화장실이 위생실이에요. 그 엄청 탈북 비슷해. 주민들이 그 토크쇼 할 때 네.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좀 충격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네. 이게 위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엄청 깨끗하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말만 깨끗한데 여기서는 그거 말보다 훨씬 더 깨끗해서 놀랬다. 그렇죠.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되게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게 야 전피수갑 갖고 와 딱 그러는 거예요. 전피수갑? 전피 수갑. 예, 가죽 장갑. 아. 군대에서 그런 말 안 썼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한문이었어요. 다 한문. 예전에는 예, 뭐 요대, 맞아. 각반 이런 맞아.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많이 이런 걸 우리가 좀 유식하다고 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은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말들이 좀 이렇게 정겨운 건 있어요. 우리가 딱 들어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는 뭔가 문화가 비슷하다 보니까 웃음도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는 머리 감는다 그러잖아요. 머리를 감는다고. 멱 감는다 그러죠. 몸을 이렇게. 근데 거기서는 머리를 빤다고 한대요. 근데 정확한 표현이래 그게. 머리를 빤다는 게 빠레를 빠는 것 같이 머리를 이렇게 빠는 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네. 상식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못 따라잡으세요. 누가 보면 앞서가고 있는 줄 알겠네. 그러네. 북한에 대한 정보도 막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죠. 맨날 이 친구가 아는 척 많이 하는데 자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분발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쉬운 거 갑니다. 쉬운 거. 자, 라면은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라면. 나는 이거를 쉽다. 라면. 나는 네.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자, 그 이거 쉽잖아요. 그때 이 비슷한 걸 했어. 내 게임을 네.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네. 이걸 1시간을 한 거예요. 뭐. 다 뒤집어졌어요. 라면이 파마면인가? 비슷해요. 파마면인가 그럴 거? 틀렸습니다. 틀려? 비슷한데 그래? 틀렸어요. 정말 비슷한데 틀렸어. 파마면 아닙니다. 아니야? 그 꼬불면. 정말 비슷한 단어예요. 거기서 한 글자 더 들어가. 꼬불면에서 자, 오사춘기, 오사춘기. 총 5글자. 총 오사춘기. 5글자. 총 5글자. 됐어. 알았어. 자, 오사춘기. 꼬부랑 국수. 정답입니다. 5글자에서. 꼬부랑 꼬불. 파마면. 야, 드디어 이제 주워 먹기 기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요거 재밌다. 분유 있잖아요, 분유. 분유가 애기들 먹는 거. 네, 분유를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야수. 소젓가루. 아니 정말 비슷한데. 그래요? 정말 비슷한데 뭔가 그 순서 배치기가 조금 아쉬워. 조금 아쉽고 소만 빼면 돼. 소만 빼고 뭐가 순서 배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가루젓 정답입니다. 오사춘기. 역전이 이런 거야. 역전이 진짜 이런 신기하다. 거야. 이게. 따라가봤습니다. 대단합니다. 고민정 후보가 이렇게 오세훈을 역전한 것 같이 네. 그 역전이.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용인병.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토비 있잖아요. 텔레토비를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텔레토비. 이거 어렵죠. 그 애들 그 귀여운 거 있죠. 보라돌이 뚜비
포. 자, 텔레라는 말 있잖아요. 그걸 좀 자자자자자. 잘 풀어보세요. 나는 총 5글자입니다. 왔어요. 총 5글자예요. 자, 오사춘기. 오사춘기. 예쁜 뚱뚱이. 와, 비슷한데 끝에는 뚱뚱이는 아닌데 비슷해요. 예쁜 그거보다 조금 더 뚱뚱이. 귀여운 뚱뚱한 애들이 좀 맞지? 더 귀여운 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땡땡 뚱땡입니다. 땡땡 뚱땡이. 자, 뚱땡이 맞았어요? 뚱땡이에요. 아, 뚱땡이. 뚱뚱이가 앞에 아니라. 땡땡만 야수. 맞추면 돼. 야수. 화면 뚱땡이. 화면 뚱땡이 비슷한데 아닙니다. 자, 텔레토비잖아요. 텔레토비를 자, 땡땡 뚱땡이. 아니 텔레잖아. 텔레니까 그거를 아까 텔레비전 아니야. 그걸 아까 저기 TV 그 뚱땡이. TV 말고 조금 그거를 조금 뭐 좀 풀어줘야 돼. 야수. 원기억 뚱땡이.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옛날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뭔가 자, 전기 뚱땡이. 정말 비슷해. 아니 정말 비슷한데. 전기 뚱땡이. 아니 정말 비슷한데 엄청 비슷한데 아니에요. 아, 그거 야수. 전신 뚱땡이. 전신 뚱땡이 아닙니다. 엄청 비슷한데 아니에요. 자, 전신 말고. 자, 전신 말고. 뚱땡이. 갔어. 오사춘기. 자, 오사춘기. 자, 이걸 한 방 뒤집기. 네. 뒤집기. 네. 자, 그 all or nothing. 네. 예? 네. all or nothing. 뭐 내가 다 먹던가 이걸로. 아 진짜로? 아니야 그냥 맞춰보세요. 이거 맞죠? 일단 승부 걸지 말고. 끝났어 이거는. 뭔데? 아이 나 진짜. 자, 정답은 전 맞죠? 전 맞아요. 전지 뚱땡이. 전지 뚱땡이 전지. 아닙니다. 자, 뭔가 우리가 있잖아요. 막 그 텔레 있잖아요. 야수. 전화 뚱땡이. 전화 뚱땡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뭔가 좀 더 넓은 의미 있어. 넓은 의미. 에이, 나는 뭔가 그 자, 오사춘기. 자, 이걸로 네, 끝냅시다. 끝냅시다. 자, 전파 뚱땡이. 전파 뚱땡이 정답입니다. 잠깐만. 전파 거의 다 따라왔어. 뚱땡이. 거의 다 따라왔어. 자, 잠깐만. 올라와나 지금 시간 안 남았어요 자, 지금. 오사춘기님이 지금 여기서 이거 세 문제 다 맞췄고 잠깐만 3, 4, 5 야수님이 네 문제야. 지금 역전됐네요 지금. 그래요. 지금 야수. 용인 아니네. 용인 5대 5네. 용인 5대 5야. 정이야, 용인 정. 5대 5예요 지금. 새벽 3시에 역전. 5개씩 맞췄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5개씩 맞추죠. 정확하게. 자, 다 써놨어요. 야수님이 맞힌 게 저기 가락지빵, 기름밥, 그다음에 차마당, 그다음에 볶음머리, 위생실 야수님 맞추셨고 오사춘기님이 가슴띠, 그리고 겹빵, 꼬부랑국수, 가루젓, 전파 뚱땡이 맞췄습니다. 딱 5대 5예요. 자, 마지막. 자, 5,000원의 이 문화상품권이 달려 있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오므라이스 아시죠? 오므라이스 밥 많이 먹잖아요. 오므라이스를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5글자입니다. 자, 오므라이스를 라이스가 5글자로. 밥은 들어가지? 마지막에 밥으로 그쵸. 끝나요. 네, 마지막에 네 글자 맞추면 밥으로 돼. 끝나요. 예. 오므라이스니까 오믈렛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란이란 말이야. 비슷해. 비슷해. 북한에서는 계란이라고 안 해. 맞아요. 다갈이. 맞아요. 맞아. 다갈 튀김밥. 비슷한 단어입니다. 야수. 엄청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야수. 다갈 싸개밥. 다갈 싸기만 엄청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니야. 더 비슷한 단어예요. 자, 오므라이스가 오믈렛 다갈 프라이드 라이스잖아. 네. 그러니까 다갈 기름밥.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까 기름밥. 기름보다는 볶음밥. 아까 오히려 야수님께 좀 더 비슷했거든요. 다갈 땡땡밥이에요. 다갈 오므라이스가 다갈 땡땡밥인데 야수 다갈 덮은 밥. 엄청 덮음 말고 다른 표현. 자, 다른 오사춘기. 다갈 싸개밥. 싸게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엄청 비슷했어요. 자, 다갈 땡땡밥인데 싸게 말고 뭔가 있잖아. 야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있잖아 우리. 잘 좀 거기 좀 잘 좀 이렇게 좀 해봐. 다갈 덮은 밥. 비슷한데 덮은 밥하고 아까 싸게 밥하고 잘 섞어 봐봐요. 야수. 다갈 덮개밥. 비슷한데 아니야. 자, 다갈 땡땡밥인데요. 자, 뭔가 그 계란 그렇죠. 다갈을 밥 위에다가 잘 이렇게 마리밥. 아닙니다. 아까 덮개랑 그다음에
덥게 싸게. 싸게 되게 비슷한 표현이에요. 닭알 올린 밥. 아닙니다. 오히려 비슷하다고 하면은 싸게 더 가까워요. 쌍시옷이 들어가거든. 닭알 쌍시옷 땡밥이에요. 닭알 쌍시옷 땡밥. 자, 닭알 삶은 밥. 아닙니다. 닭알 쌓은 밥. 비슷한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데 아니에요. 닭알을 잘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그 포장할 때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포장할 때도 야 그거 좀 잘 좀 닭알 덮어봐 말고 쌈의 밥. 비슷한데 닭알 싸맨 밥. 이거는 야 너무 오래 걸려서 무슨 부면으로 제가 가져가거든요. 이거 다 못 맞추면 제가 다시 가져가요. 아쉽지만 다음번에 다시 그럼 이거 기회 드릴게요. 시청자 퀴즈로. 시청자 퀴즈로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거 시청자 퀴즈 전화 찬스 이런 거 전화 쓰면 찬스 안 돼. 하기가 시간각에서 더 할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진짜로 이게 야 자, 극적이다 진짜. 정답은요 오므라이스. 정답은 닭알 쉬운 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아무도 못 가져가시고 다음번에 다시 제가 또 드릴 일이 있으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그 다음에 뭐 재밌는 게 많았었습니다. 다이어트는 살까기. 다이어트가 살까기예요.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이 화학 세탁. 그리고 변태 있잖아요. 변태. 변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모습 가리. 모습 관리. 모습을 간다 이거야. 모습 가리.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재미있었던 북한 퀴즈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참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최소한 우리도 이제 1개국어가 아니라 2개국어 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북한 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대화가 되잖아요. 네. 그죠? 지금도 우리는 2개국어를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해준 자 우리 북한 말 퀴즈. 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말 아쉽는데 꼭 주려고 그랬거든요. 재검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뭘 재검표가 5천만 원만 모아주세요. 용인 정의 생각났었는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 2호 오사춘기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138회 북한 얘기하가 쇼. 네, 제가 주제를 받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언어 얘기를 한다든가 남북 정책, 뭐 음식, 뭐 문화, 뭐 김정은 사망설 여기까지 주제를 주셨어요. 아니 네. 그 외에도 뭐 얼마든지 뭐 북한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 뭐 금강산 관광 갔다 온 얘기도 되고 다 돼요. 근데 네. 뭐 제가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에서 좀 벗어난 건데 네네. 제가 이제 저기 그 운동 끝나고 네. 운동이 몇 시에 끝나면 12시에 끝나면 장비 벗고 뭐 나오고 하면 네. 12시 15분 정도에 이렇게 나와요. 집에 오면 1시에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애는 이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쓰러져 이제 자죠. 저는 그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천문이 무료가 나왔어요. 천문. 그 영화? 네, 저 그 한석규 씨 나오고 네. 그 영화요. 정말 와 연기가 진짜 쩌는 거예요 진짜.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아까 안 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맥주 한 잔 마시고 군만두 해갖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 고통 있잖아요. 네. 그 세종대왕의 그 명석한 머리와 그 갖고 있는 포부와 막 이런 것들이 막 명나라감 이렇게 막 프레셔를 주고 네. 그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막 장영실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내쳐야 하는. 그러니까 정말 브로맨스가 이렇게 좀.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안 봤는데 그 세종대왕 역에 한석규 씨가 나온다고요? 예. 정말 그 고증에 실패했네요. 그래요? 왜요? 실제 그 세종대왕은 비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거구였잖아요. 살까기 하셔야 되는 네. 살까기 네. 하셔야 되는 이 몸인데. 고기 반찬이 없으면은 밥을 안 먹었다고. 그 뭐지? 그 당뇨병이었나요? 무슨 뭐 소갈증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걸려서 약간 되게 그 고기를 좋아했었대요. 근데 뭐 거기서는 여간 저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를 더 잘 표현했냐, 장영실을 잘 표현했냐, 아니면 저기 세종을 잘 표현했냐. 저는 세종을 더 잘 표현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그걸 막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정말 저 흔들림에 정말 너무 기운이 없이 늙어가는 그 왕의 그 표정을 갖다 연기를 하는데 저기서도 또 나름 또 머리를 써서 그 정말 그 반대편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여당, 야당 이렇게 있는데 이 야당이 그걸 갖다 이제 뭐 폭풍 몰아치듯이 이렇게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핑퐁이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생각나는 게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이 좀 나서 좀 그 영화를 보고 좀 고개가 숙연해진가 동시에 앞으로는 안 봐도 되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근데 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나는 그 중에 누가 제일 좋냐면 여상규. 아. 나 안 봐도 되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근데 잠깐. 개인적이에요. 근데 오사친기님하고 약간 얼굴형이 좀 비슷하시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내가 얼굴형이 약간 비슷해요. 제가 여상규 그 얼굴이 이렇게 의원님하고. 저는 이렇게 베이스볼 캡 있잖아요. 모자를 쓰면 네. 거의 안 맞아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저기 헬멧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특히나 복싱할 때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맨날 헤드기어가 안 맞아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굴형만 보면 여상규 의원하고 약간 비슷한 네. 면이 있는데, 여상규 의원을 실제로 보면은 네. 너무 달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여상규 의원은 정말 왜소합니다. 실제로 보면 좀 마르셨어요? 이렇게 딱 밀면은 쓰러질 것처럼 왜소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거구기 때문에 저는 여상규라는 이름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오사춘기님 보면서. 또 다시 봐야 되는 사람도 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홍준표, 윤상현. 근데 난 되게 웃긴 게 임이자 있잖아요. 예. 너무 웃기는 거야. 임이자. 예, 임이자.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임. 결국은 이제 장재원이 이제 또 입을 털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재원이. 그래서 일단은 좀 짜증이 났고, 일단은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었어요. 막 그 영화를 보다가 그쵸.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영화가 이제 또 의미가 또 하나 거기 최민식 씨도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좀 네. 의미가 있었던 네. 게, 그래서 한간에는 영화계에서 최민식 씨랑 한석규 씨랑 좀 사이가 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좀 돌았었거든요, 한동안. 오,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예전에 그 제가 알기로 한석규 씨가 최고 잘 나갈 때, 그때 최민식 씨를 이렇게 뭔가 좀 많이 좀 도와줘서 이렇게 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최민식 씨 인기도 올라가고 하면서 뭔가 둘 관계가 좀 소원하지 않았냐라는 소문이 돌았어서 한동안 두 분이 같이 영화에 나온 적이 없어요. 넘버 3 그래요? 이후에. 넘버 3 이후에 두 분이 같이 영화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시리 한번. 그죠. 시리 때까지 딱 하고 그다음부터 같이 작품한 적이 거의 없고, 이 작품이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뭐 누구는 그 흥행은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실패했죠. 예. 저는 뭐 이렇게 옛날에 마야광인가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석규 지금도 이게 뭘 찾아보면 안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태극기 휘날리며, 그다음에 이중간첩. 예. 한석규하고 고사영 나온 이중간첩. 그거 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찾아봐도 그걸 보고 싶은데 황해 안 황해는 나와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TV에서 많이 해주던데.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OCN 이런데 유료 채널 넷플릭스 뭐 이런데 가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갑자기 영화로 빠져서 그런데, 제가 나는- 영화도 약간 북한과 관련. 왜냐하면 예전에 그 김정일 북박위원장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대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내 인생에 북한의 최대 피해자예요. 제가 왜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26개월로 이제 줄어들었었거든요. 저희 때 처음 26개월이라는 뭐 그런 걸 맛봤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가갖고 그 교령 수업해갖고 뭐 1.6개월인가 그 뭐 세이브도 하고 대학교 이제 2번 하면 3개월씩 막 옛날엔 대학을 다니면 교련 그 3개월 빼줬어요. 대학에서도 무슨 교련 수업을 받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교련 수업을 해서 그때 네. 우리 선배들이 그랬었고, 저 때는 이제 그게 없어졌고 이제 26개월인데 이등병 6개월, 그다음에 7개월, 8개월, 옛날 9개월이었는데 줄어들어서 6, 7, 8, 6이었어요. 6개월, 그다음에 2등 1병이 7개월, 아, 상병이 6, 7, 이제 8, 예, 그렇게 됐었는데, 내가 이제 병장 이렇게 배터리 4개를 딱 달고 휴가를 간 거예요. 화이트 맥주가 막 엄청 유행을 했을 때 막 가서 돼지갈비에 막 먹고 있는데, 이제 병장 돼서 휴가 나가면 만날 사람도 없잖아요. 나중에는 뭐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친구들 뭐 옛 친구들 불러내서 먹고 있는데 김일성이 죽은 거예요. 진짜 휴가를 날 휴가 중에. 휴가 중에. 야, 이거 너막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랬어요, 진짜. 너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였죠? 94년도 여름에.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집에 딱 갔더니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내일 부대로 당장 들어오랜다. 휴가를 4일을 잘렸어요 제가. 군인한테 휴가를 뺏어간다는 거는 아 그리고 병장 진급이잖아요. 병장 진급이니까 또 부대 가도 얼마나 또 널널하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뭐 준비하고 뭐 다시 또 군복 주섬주섬 입고 상봉터미널 갔죠. 가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야, 그러니까 이제 살벌한 거예요. 정말 뻑하면 5분 대기조 시키고 뻑하면 총기 점호 시키고 뭐 별일은 없었어요 결국은. 근데 제가 특명을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더 그러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영창을 한번 갔거든요. 영창을 한번 갔는데 그런 말 있어요. 뭐 영창을 가면 군생활 더 한다. 거짓말이에요. 영창을 가도 군생활은 똑같이 해요. 근데 제가 특명히 느꼈다고 해서 일주일을 더 했어요. 휴가 4일 깎아 먹었죠. 특명으로 군생활을 일주일을 더 했다니까요. 김일성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아니 그 깎아먹은 휴가는 나중에 따로 보상을 안 돼. 안 해줬어요? 없어요. 그건 당연히 군인이 해야 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취소된 거니까 나중에 다음에 좀 안정됐을 때. 그러니까 그 휴가 때. 부대장 그 자기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당연히 네. 그 군인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어떤 보상을 줄 수는 지금 없죠. 부대장이고 나발이고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물론 저하고 세대가 좀 틀려서 그때는 뭐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야 죽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일단은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하나 태권도장에 있을 때 그때 그 무슨 사이렌 같은 게 울렸었거든요. 비행기가 넘어왔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이용평. 저희가 그때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태권도장 다닐 때였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애기 때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태권도 했던 기억이 나. 더 우리 선배 때 김신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 김신조 나 뭐 박정희 뭐 목을 예. 따라왔다 뭐 그런데 그 군대에서 포복 훈련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주는 게 김신조 이야기잖아요. 김신조가 뭐 남산 뒤에서 청와대 뒷마당까지 포복만 몸에 가지고 다 뭐 몇박 며칠 동안 포복만 소리 없이 움직였다 막 이러면서 그 포복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그런데 저는 그 군생활을 가평에서 했어요. 가평에서 했는데 자수로 유명한. 예. 그래서 가평에서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스키 강사 1세대거든요. 그래서 스키장을 가면 강원도에서 보통 스키를 탔단 말이에요. 용평이나 네. 아니면 알프스나 뭐 천마산 경기도에 있는데 그 나중에 무주나 이런 건 나중에 생겼고 그렇게 됐는데 강원도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옛날에 뭐 어디야 동서울이나 상봉터미널에서 타면 강원도까지 5시간 반을 갔어요. 정말 꼬불꼬불하게 해서 막 정말 멀미까지 하면서 갔는데 나는 알고 보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경기도가 위에 있더라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난 강원도가 위에 있을 줄 알았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강원도는 옆에 있더라고요. 예.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더 전방하고 임진과 예, 그걸 맞아요. 보면 맞아. 되게- 파주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 그러면 서울에서 가까워서 그렇지 더 북한하고 가까운 곳이고 강원도는 옆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지도를 그렇게 볼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연천. 예. 연천은 진짜 완전 예. 전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서울하고 가까워서 더 그럴 거다 생각했는데 여간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했던 그런 좀 기억이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나 그런 게 있었고 맞아요. 그 약간 복인 것 같아요. 군대 가 있을 때. 뭐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가 좋고 그러면 사실은 좀 특명 군생활도 받고, 조금 4박, 편하고 그런데 그쵸. 예. 뭐 누구 한 명이 넘어왔다거나 뭐 폭격이 있었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군대가 그 모든 그 해당 부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정말. 비상 걸리잖아요. 그때 훈련 계속하고 막 대기하고 그래서 그래서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했어요. 웅변대 이런 거 했어요. 전 그런 것도 했어요. 웅변대를 군대에서. 왜, 군대. 웅변대회를 왜 해? 그러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저희는 국민학교 때였거든요. 국민학교 때는 하죠 웅변대회를. 그러니까 그때 하던 걸 군대에서도 시켰어요. 웅변 대회를. 웅변대 어떻게요? 사단별로 나와서 김일성을 잡아 그렇게 오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는 그렇게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우리 그때 표하고 포스터 만들던 거 생각나죠. 아 어디 뭐 실미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민자 야상 입었어요.
문자에서 네. 이거 우리 형이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야상. 네. 제대할 때쯤 돼서 그때 깨구리. 이제 깨구리로 이제 네.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즘 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대릴 필요도 없고 그걸 뭐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디지털 맞아요. 군복. 예. 그거 보니까 다시 가고 싶어. 근데. 멀리 안 나갑니다. 그러진 않고 일단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그 6.25 하면 이렇게 포스터를 그리잖아요. 그럼 그때도 네. 글귀를 살벌하게 쓴 거예요. 맞아요. 뭐 때려잡자 공산당, 맞아. 뭐 무찌르자 괴뢰군 뭐 네. 이런 거 쓰고 되게 이렇게 정말 그 북한은 절대 악이었고 남한하고 미국은 절대 선이었고 뭐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 전쟁이 나든가 아니면 큰 뭐 나쁜 게 있으면 미군이 가서 해결하고 오는 영화를 보면 막 그런 게 뭐 나오잖아요. 그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외계인이 침공하면은 항상 마지막에 미군이 해결해주고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예전에는 미 군이 해결했는데 요즘에는 히어로 몇 명이 해결하는. 그게 다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그리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감첩 의심 신고를 하라는 그 지침이 있었어요. 뭐 삐라. 삐라도 있었고 산에 다니는 사람, 라디오를 듣는 사람. 특히 그거 물가를 잘 모르는 사람, 시장 물가를 잘 모르는 사람. 그 약간 예전에 그 오세훈 씨가 물가 잘 모르지 않았어요? 버스비를 잘 모르고. 정몽준. 정몽준. 80원 아니야? 80원. 버스비 얼마냐? 맞다. 80원 아닌가? 그분이 맞아. 그분이었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그 맨 마지막에 사회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나 가야 되는데. 그 간첩에 그게 있어서 사회에 나 가야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신고 안 들어왔네. 어릴 때라서 신고가 안 들어왔네. 지금은 아마 그걸로 그 기준으로 했었으면은 서로 신고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간첩. 그래서 예전에는 간첩이 광고 됐었잖아. 간첩 신고는 뭐 몇 번. 113이었잖아요. TV에서. 그래서 예전에 113 수사본부란 그 되게 추적이라는 그 미니 시리즈죠. 드라마하고 113 수사본부가 MBC하고 KBS에 이렇게 나왔던 그 옛날에 흑백 텔레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간첩 신고 포상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1억 될려 1억? 글쎄요. 1억. 1억 맞아요? 1억이에요? 지금은 5억이에요. 간첩선이 7억 5천. 지금은 현 시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꽤 센데요, 그러면? 지금 변한 게 어땠냐면 1977년도에 이래서 일부러 간첩을 만드는 거였구나. 멀쩡한 사람도 만드는 거고 받을 5억 받았잖아요. 멀쩡한 사람 몰아붙여서 받으면. 1977년에 500만 원하고 네. 간첩선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3년 후에 80년에 3천만 원하고 간첩선이 5천만 원. 근데 3천만 원이면 그 당시에 애지간한 강남 아파트, 강북의 아파트, 큰 한옥. 그래. 지금도 5억이면 사실은 뭐 아파트 전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95년도에 1억. 그다음에 1억 5천. 꽤 세네. 다른 보상금에 비해서 꽤 세네요, 간첩은. 그리고 쭉 안 변하다가 한 7년인가 16년 만에 5억하고 7억 5천으로 오른 거예요. 와, 7억 5천이면 진짜 센 건데. 그렇게 되고 7억 5천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굵직하네 신고했을 때 준 거죠. 그거. 간첩이 있어야지. 간첩선. 간첩이 있어야 만들어서라도 되니까. 해야죠. 생각해봐요.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간첩을 보내는 건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보 탐지가 안 되니까 그치, 직접 가갖고 뭔가 인력을 파견해서 정보를 찾아내는 건데 지금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나오는데 구글 딱 뒤져갖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 기술 인력을 키우는 비용과 간첩을 파견하고 관리하는 그 비용을 이게 비교해봤을 때 그리고 그렇대요. 간첩을 진짜 보내면 다 동화가 돼버린대. 한 7년 있으면 교육받았던 거랑 너무 달라. 7년 있으면 그냥 스타벅스에서 그러니까 커피 우리나라 마시고 뭐. 그 이탈 주민들 중에 다시 북한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북한에서 여러모로 이제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대한민국 실정이 이렇다는 걸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욕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다. 고속도로에서 160을 놓고 달리는 도라이들이다. 이러면 북한 주민들이 도라이들이구만. 그러니까 듣다가 고속도로는 뭐며? 도대체 자동차가 160을 가방 하나에 500만 원 주고 사고 막 16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동차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은 모르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저는 그분이 서울대학교 다닌 줄 알았어요. 임수경
씨라고 있었어요. 네. 무슨 한복 같은 걸 맞아요, 입었나? 맞아요. 북한을 간 거예요. TV에 막 나왔었잖아요. 북한을 갔어 그분이. 그 당시에.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그러니까 막 북한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는 지금 다 그러는 걸 엄청 그 당시에 교육을 받고 예, 왔을 텐데 왜냐면 진짜 놀랄 일이었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갈 수가 있지 저기에? 나는 이럴 서울대학교를 가서 저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가고 뭐하러 저 여자가 왜 북한을 뭐하러 가지? 정말 이렇게 머리가 돌처럼 꽉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막혀 있는 거.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도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원래 그냥- 가면 안 되긴 안 되는 거지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간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북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한국 학생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오, 합법적으로 그래요? 간 거였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그 북한에 가서 찍힌 그 장면하고 우리나라 왔을 때 체포된 장면만 딱 하니까 모든 게 불법처럼 보이는 거죠. 아 또 그래요. 네. 어떻게 근데 보면 근데 이제 그 당시 법상으로는 아무리 초대를 받았다고 한들 아니, 가는 거 그러니까 자체가 초대장을 허가해 준 게 통일부인데. 아또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 초대장을 받아서 대신 아. 전달해서 중간에 역할을 한 게 그 당시 통일부가 해준 거예요. 송일이가 주면서 한번 네. 갔다 오래 올해 네, 초청 됐어. 네, 그래 네. 갔다 올게 하는데 갔다 오니까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갔다 오니까 이러고. 간첩이라고 바로 체포를 한 거죠. 아 또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방공 교육이나 뭐 약간 이런 걸 거네. 쭉, 형님. 예. 내가 그래서 형 수고하셨어요. 오늘 저기 출연료 좀 드릴게요 하고 내가 말해서 돈을 줬어요. 근데 내 돈이 없어서 현금이 잠깐만 형 좀 뒤져볼게요. 그 이거 비교는 뭐예요? 그 비교는 아니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요거 그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그 아, 그거 경계에서 넘어갔다가 이게 불법이라고? 잠깐 넘어보라고 해가지고 건너갔다 왔잖아요. 음. 반대편에서는 저 국가정부 저기 국법부 위반이라고 고발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논리인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 남자 셋이 할 이렇게 거 떠들다 보니까 할 거 없다 그래도 예. 금방 가잖아요.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남자 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 그 이전 시간에 오사춘기님이 군대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제가 할 이야기거리하고 섞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안 섞였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 이번 주 그러니까 시사 방송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독설 네네. 예,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가 그 5.18 관련해서 헬기 기총 소사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게 더 졸고 막 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교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적이 앞에 있고 총을 실탄 사격으로 이제 서로 총을 맞서 싸우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총을 그 당시에 들고 격발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후방 2차 방어선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고 앞에서는 703 특공연대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실제 교전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 교전에 참전한 게 한 두세 번 정도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왜 그런 교전 상황이 있었냐면 96년이었나 96년이었습니다. 아 96년 맞아. 예. 아,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이 그 택시 기사가 그거 신고해갖고 그때 예. 27명의 무장공비가 그 상륙을 해가지고 그 첫날 그러니까 11명이 사살이 됐는데 그 11명 사살된 거기가 제가 근무했던 부대 뒷산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항상 5분 대기조 출동하고 뭐 매복 훈련하고 하던 그 작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무장공비 27명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703 특공연대가 바로 출동을 하고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발견된 지 12시간 안에 11명을 사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96년 가을 추석 좀 지났던 그 정도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 것 자체를. 아니 근데 뉴스에 크게 아니 나왔었어요. 기억이 떠들썩했어요. 나요. 그러다가 네. 이제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떠들썩하게 났는데 생활이 바뀐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데프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쟁 용어 중에 전쟁 용어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1, 2, 3
구분해가지고 대포권의 등급을 나누는데 진돗개라는 경계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돗개는 그러니까 대테러 상황을 가정을 하고 만든 그 시스템인데 공군도 진돗개 있어요? 네, 다 진돗개 들어봤으니까. 이게 진돗개 셋 셋 우리는 무슨 뭐 마르티즈 뭐 이런 거겠어요? 무시하시는 공군 무시하시는 거예요? 공군도 있어요. 진돗개 우리 다 들어봤어요. 대포권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진돗개 하나가 제일 높은 단계인데 그때 강원도 전체가 진돗개 하나가 거의 한 3개월 반 4개월 정도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다른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생활 자체가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진돗개 하나 상황에서는 작전 동선 안에 있는 마을들 있죠. 마을은 주민을 아예 밖으로 몰아내요. 소개시킨다고 하죠. 그때 그 뭐지 더덕해는 아저씨하고 할머니 있잖아요. 엄청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예, 그때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고 막. 비공식적으로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막 들어가고 예. 할머니를 어떻게 할 거야? 더덕해로 왔다는데 그랬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인 건 알지만 왜냐면은 진돗개 하나 상황에서는 그 피하 식별띠라는 걸 지급을 하는데 피하 식별띠가 없는 사람을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소개 상황에서 민간인들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철수시켰다는 전제로 이제 그 마을을 작전을 전개를 하는데 거기에 작전띠가 없는 피하 식별띠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저 간첩이다 테러 용의자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병력들한테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할머니가 만약에 나 더덕 안 캐면 굶어 죽어 이것 때문에 그럼 할머니 그러면 더덕 캐는 동안만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은 무리가 많이 있어요. 폭행 사건도 있고 특히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실탄을 모든 병력들한테 지급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탄이 실제로 지급이 되면 총기 사고는 거의 안 납니다. 다 긴장 상태인가요? 예. 모든 군인들이? 굉장히 그 긴장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의 한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전투화를 신고 잤어요. 전투복과 전투화를 신고 입은 채로 자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루 그러니까 8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 적이 없어요. 모든 병력이 무조건 중간에 한 번은 무조건 훈련을 한 번 합니다. 계속 5분 대기조 예, 나오고 한 번을 하고 또 나머지 병력들은 2시간 주기로 경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경계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간인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제일 많이 있었던 건 오발 사고는 매복 훈련 나가서 안 그러면 경계 근무 서다가 상대방이 이제 암구호라고 하죠. 그거 암구호를 제대로 못하면 실제로 격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맞는데 제가 화랑 새날 푸나 해야 되는데 네, 새날 푸나 해야 되는데 네. 새날 마차 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그거를 거잖아요. 3번 반복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하거나 하면 머뭇거리면 그냥 쏘는 거예요. 조준 사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쏘기 전에 좀 잘 생각해봐 막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쵸. 예, 왜냐면 예. 법으로는 사실 쏘는 게 맞지만은 그리고 인간적으로 애가 말투나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은데 실제로 제일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게 이제 매복 중에 일어나는 사고인데 그 매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작게는 2명씩 많게는 5명이 큰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위장을 하고 밖으로 이제 사람들 총구만 꺼내놓고 이제 어디로 적이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서로 감시를 하는데 매복 포인트가 한 부대에서 나가면 뭐 200m 간격, 300m 간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미리 작전 지도에서 이제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좀 격자 무늬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서로 교차해서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딱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똥이야. 그러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래 그러니까 그 작전 교본상에는 맞아 그 홀 안에다 싸야 돼. 맞아. 작전 교본상에는 그 안에서 다시 파가지고 그 안에서 용변 처리를 하고 이제 묻어야 되는데 그 짬밥 때문에
밥도 거기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밥도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확하게 24시간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매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다 처리를 하고 들어가면 다행인데 사람 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거기 들어가서 이제 너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증상처럼 너무 무섭고 막 이러니까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막 몸이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장이 거예요. 이상해서 꼬이죠. 설사도 막 그러면 나오고 그러지. 급하게 예. 후두둑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매복 교본상 어쩔 수가 없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무조건 저걸 쏴야 되는 거예요? 총을 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아, 그러니까 후방부대 있죠. 강원도에서도 그러니까 전방 중 후반 이렇게 완전 후방 부대가 있다 그러면 이 후반 부대에서는 그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바로 총을 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릉을 통해서 공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비들이 목적지가 청와대라는 가정하에 작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리 한 절반 이상을 사살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북쪽으로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공비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후방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매복 중에 총을 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이렇게 어떤 미친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서로를 욕을 하지. 상식적으로 북한 애들은 아닐 거다. 예, 이렇게 총을 생각하니까. 쏘지는 않아. 근데 전방부대는 다른 거지. 그렇지.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건데 그 사살한 그 공비들이 가지고 있던 총기들 있죠. 총기들이 그 M16 구형 모델이었는데 공통점이 총기 번호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걸 왜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미제잖아. 테러를 위해서 감추기 위한 거죠. 미제잖아요. 총기 M16. 번호, 총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게 예.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그 클릭이라고 하죠. 그 예, 총구 그 조준선 있죠. 예. 조준선 그 동그라미 그거를 이제 딸그락 하면서 조정하잖아요. 네. 네. 그게 다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놨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모든 목표를 사람들한테 하기로 다 맞춰놨구나. 자기 몸에 맞춘 건지 어. 그 북한군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투 가늠자 가로 14 세로 그러니까 60인가 그게 그거 고정돼 네. 있어가지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걔네 말 목적대로 청와대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청와대를 했을 때 이 정도 거리면 된다. 아니, 그걸로 그게 세팅이 아니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훈련만 정확하게 받으면 네. 어떤 총을 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명이 한 부대로 묶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 총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전 중에 사망한 동료의 총을 가지고 쏘더라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늠자를 통일시켜서 예. 어떤 총으로 쏴도 예. 다 자기가 원래 예. 실력대로 쏠 수 예. 있게끔 돼 있다 이거죠. 근데 그때 잠수함 타고 진짜 우리나라 침공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자초돼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것까지는 어떻게 된 모르겠어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지. 27명이 그 잠수함에서 무장을 내렸고 하고 그래서 그 27명 중에 25명을 사살했고 그래서 그 나머지 한 명도 마지막 작전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그 27명 중에 한 명이 살아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왜 내려와서 뭐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지고 물어볼 일이 그러네. 없는 거지.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그 효과적인가? 그냥 아니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아까도 총 그런 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무장공비를 파견하거나 뭔 간첩 짓이야,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예, 의미가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고 차라리 정보기술 인력을 육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로 침투하는 게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데 훨씬 그러니까, 효율적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죠. 또 갑자기 무슨 생각 드냐면 그 IS만 무슬림 애들이 몸에 다이너마이트 넣고 예. 자기 자살 테러. 엄마 아빠 다 뭐 1억씩 주고 예. 자기 가족 살려주고 가서 터치잖아요. 네. 코로나라는 걸 보고 음. 야 진짜 주사기 한 방 딱 들고 그 돈 1억 가지고 클럽 가갖고 골든벨 울리고 한 3명이서 그렇게 하면 팍 퍼지는 거죠. 춤추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폭탄으로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근데 그 정말 폭탄은 에피션스 하겠다. 폭탄은 확실한 그러니까 확률상 확실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코로나는 치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로서는 효과가 없는 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것도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 테러 단체에서는 뭔가 팍 폭폭
폭발이 크게 나고 해야지 그걸 우리가 했다 하면서 뭔가 협박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 바이러스 우리가 옮겼다 뭐 이렇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전 세계한테 욕 먹거든. 자기 목적하는 데만 퍼져야 되는데 전 세계가 퍼져서 친한 나라에 있는 왕도 막 죽어. 그러면 또 게릴라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할 수가 없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방송 중에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무장공비 사건과 교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 실제 교전 상황에서 있죠. 영화에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을 이렇게 가누고 이렇게 격발하고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 모든 인류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아, 그거 겁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 실수든 고의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을 쥐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격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훈련을 통해서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방아쇠를 당겨 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총을 쏘진 않아요. 아니 그렇게 처음에 우리 사격할 때 되게 긴장되지 않는데 어떤 예. 한 놈이 땅 사격을 하면 그다음부터 막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죄의식을 뭐 근중 이렇게 심리 물타기 같은 건가? 하는 예. 효과가 있는 거죠. 나만 쏘는 게 아니니까. 그 장동건 주연의 해안선이란 저예산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장동건이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마을 사람을 죽여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휴가를 가면서 나중에 정신병까지 걸려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래서 그 미군 중에서 아프가니스탄 갔던 군인들이 그 갔다 와서 몸은 멀쩡해도 정신적인 후유증 때문에 그 사건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예전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맨정신으로는 하기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 생명체를 또 같은 인간을 죽인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뭐 조폭 영화 보면 그 칼로 찌르는 것도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산에 데리고 가지고 그 뭐 죽은 돼지 이거 찌르면서 연습하고 뭐 이런 게 이게 서서히 강도를 높여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 이거 전쟁 좀 잔인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두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전두환은 아직까지 지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누구의 명령 없이 그렇죠. 누군가가 총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그러면 그 명령이라는 건 누가 내리는 거냐고. 우리가 이등병으로 처음에 군대에 가면, 그러니까 그 관등성명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관등성명을 내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지휘관이 누구냐고 제일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대할 때까지 지휘관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지휘관이 거기서 말하는 지휘관은 누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3군단 소속이야. 그러면 3군단장의 계급과 이름이 지휘관이란 거야. 별세계. 야. 그러니까 나는 제대할 때까지 3군단장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름은 항상 머릿속에 박힌 채로 군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중대장이 명령으로 내가 그 총을 쐈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군단장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군대 시스템을 너무 투명하게 알고 있는 군 경험자들은 이미 알고 있죠. 누가 총을 쏘게 했는지, 누가 책임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걸 애매하게 또는 모르는 척하는 인간들이 이게 전두환이 저렇게 골프 치고 다니는 것들까지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독특한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너무 투명하게 알고 있거든. 누구 책임인지.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건 하여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지지해서는 안 될 저 정당의 책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요즘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유행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는데 부부의 세계? 아니요.
저는 부부의 세계는 아직 못 봐가지고 네. 아 요즘 좀 핫한데 그러니까 아직 안 봤는데 제가 전제를 깔았죠. 전 세계적으로 전 인기를 세계적으로 끌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한인들한테 다 이게 인기를 끌고 있겠죠. 부부의 세계가. 근데 뭐 여자분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은 김희애를 욕하더라고. 아니 맨날 김희애 갑자기 나와가지고 맨날 불륜 드라마만 찍는다고 김희애까지 화를 내는 거야. 연기를 잘하는 거 없다고 어떡하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 그 드라마가 뭐냐면 영국 드라마인데 네. Years and Years라는 영국 드라마예요. Years and 예, Years. 그게 6부작의 굉장히 짧은 드라마인데 그 영국 드라마 특징이에요. 그 에피소드가 짧은 거 자체는. 근데 그게 약간의 공포물 같기도 하고 시츄에이션 드라마이기도 하고 SF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9년도 후반부터가 그 시대 배경이거든요.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2019년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드라마는 2018년도에 나온 드라마예요. 2018년도 말에. 그래서 2019년도에 한참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인기를 끌었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그쯤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트럼프 대통령 임기 그 마지막에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하고 그 영토 분쟁이 있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핵미사일을 쏜다. 그걸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핵미사일 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막 종말을 대비하고 막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거국적으로 우리는 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 요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이 급변하겠네. 네.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보복을 한다는 건 인류가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여기까지 받은 정치적 피해를 우리가 감당하겠다 하고 트럼프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드라마의 이제 시작이 그렇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시작해요. 근데 그 드라마가 끌고 가는 지점들은 그러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전 세계 우리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묶여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 드라마의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트럼프 재선을 막으려는 어떤 그 드라마 제작사에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이미지가 있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또라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잖아요. 그 드라마가 SF 영화이기도 하면서 약간 공포스러운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사실적인 거야. 그 핵 이슈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뭐 인종 문제, 소수자 문제, 금융 문제, 여러 가지 사회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인간이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그 피해 상황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공부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부부의 세계 같은 재미있는 드라마도 괜찮지만 Years and Years 같은 드라마도 공부 삼아 한번 재미 삼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북 관계 또 큰 대형판이잖아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도 그 또 비슷합니다. 거의 늘 갈등이 있어요. 그 제가 결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부부도 이렇게 싸우듯이 남북 관계도 항상 이렇게 싸우지만 좋을 때도 있다. 네. 자 오늘은 북한 얘기 하가시오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얘기 나눠봤고요. 어쨌든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늘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또 잘 지내시고 우리 새가 날아든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선되는 그날까지 우리 새가 날아든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100만 정도 갈 수 있을까? 한 2년 남았죠. 마차님이 돌아오시면 가죠.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마차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는. 예. 김정은 위원장도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했으니까 금방 돌아올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마차님과 함께 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라.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